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명확성 법안, 영어로 클래리티 액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참 투명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이 법안을 보고 역대급 쓰레기 입법이라며 분노 섞인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현재 비트코인이 드디어 원화 1억 원이라는 역사적인 고지에 안착하며 축제 분위기여야 할 이 시점에 왜 이런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을까요? 미국 의회와 백악관 그리고 월가의 은행들이 우리 몰래 암호화폐의 싹을 자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미래의 불을 독점하겠다는 걸까요? 오늘 이 법안의 실체와 비트코인의 향방 그리고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찰스 호스킨슨이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찰스는 어제인 2026년 3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모든 새로운 코인은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시큐리티 바이 디폴트 규칙입니다. 이걸 우리 실생활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 시장에서 삼각김밥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호텔 코스 요리급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기며 수천만 원의 정밀 검사비와 보안 요원 배치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장사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 비용에 치여서 폐업하게 만드는 거죠. 찰스는 이를 관료적 무의미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기득권으로 인정해주겠지만 앞으로 나올 혁신적인 코인들은 시작부터 SEC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아무도 더 택시를 안 타는 것처럼 규제가 너무 과하면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찰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크립토 혁신은 끝났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정부의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섹스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싸움에는 찰스 호스킨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에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수익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 똑같다는 논리죠. 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코인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싶다면 우리 은행들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갑자기 손님 돈을 맡아주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기존 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금고도 만들어야 하고 국가에 보증금도 내고 매년 감사를 받는데 너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장사를 하냐라고 따지는 거죠. 다이먼 회장은 말합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 제도도 있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지는데 코인 기업들은 그런 책임은 피하면서 수익만 챙기려 한다고요. 하지만 이건 마치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한테 너희도 통신사처럼 전 세계에 기지국 다 깔고 똑같이 규제받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혁신의 속도와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제이미 다이먼은 공정한 운동장을 강조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운동장이 이미 은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차트와 방암기, 사이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포착됩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비트코인은 장기 이평선이 위치한 60K 부근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60K라는 지점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철옹성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둔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의 급락이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약 500일에서 540일 사이에 거대한 불장의 정점을 찍어왔습니다. 2024년 네 번째 반감기를 거쳐 지금 2026년은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금 1g을 캐는 비용은 2배로 늘었는데 전 세계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면 결과는 뻔하죠. 차트상으로 60K 지지를 확인한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넘어 반감기 공급 부족 에너지를 태우며 80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0K는 이번 상승 파동의 최소 목표가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스퍼트를 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면 우리가 꿈꾸던 진짜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사용자들이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보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걸 결사반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건 치킨 한 마리 시켰을 때 주는 콜라 서비스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코인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연호 퍼센트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는다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은행 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 고문인 패트릭 위트는 암호화폐 업계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으니 이제 은행도 좀 양보하라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도미노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KTX 왕복 티켓을 끄는 사람한테만 마일리지를 줄 수 있지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안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기회를 계속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 법안에서 가장 분노한 또 다른 포인트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입니다. 유니스왑이나 폴리마켓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번 법안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에 주인이 없는 무인 편의점을 만들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정부가 무조건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해라 아니면 불법이다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디파이의 본질은 중개인 없이 우리끼리 코드로 거래하자는 건데 법은 자꾸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 데려와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찰스는 이 법안이 개발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자, 마치 전기차 충전소는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전기차만 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차 탄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짜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누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 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건 혁신을 죽이는 법입니다. 과거에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법이 없어서 저러는 거니까 법만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된 법안을 보니 찰스의 말대로 겐슬러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나쁜 규제들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없어서 법원이라도 가서 판사랑 싸워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싸울 근거조차 사라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주차비를 마음대로 받는 경비원과 말싸움이라도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규약에 경비원이 주차비를 마음대로 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해버리는 셈입니다. 찰스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반암호화폐 정치인들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당초 기대했던 개발자 보호나 산업 육성은 쏙 빠지고 오로지 감시와 통제만 남았다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모호한 규제에서 벗어나려다 더 무서운 악법의 굴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법안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리플의 갈링하우스 같은 인물은 완벽하지 않아도 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하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법이 생기면 드디어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죄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규제가 무서워서 개인 신용대출 이자는 열심히 받으면서도 코인 투자는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이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코인 시장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월가 건물들의 잔치상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동네 작은 커피숍들이 피땀 흘려 상권을 키워놨더니 정부가 대형 프랜차이즈만 입점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동네 가게들을 다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이걸 보고 월계 암호화폐 왕국의 열쇠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서 좋겠지만은 그 대가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은행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마라톤 막판 스퍼트를 앞둔 선수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1억 원 돌파에 환호하며 추격 매수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법 통과 가능성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심했습니다. 올해도 그 흐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은 마치 시험 발표 전날의 초조함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권력자들이 아무리 법으로 우리를 가두려 해도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인 탈중앙화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찰스 호스킨슨이 저토록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결국 그 정신을 지키고 싶어서일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장의 소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안이 찰스의 우려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실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여러분이 즐겨 쓰던 해외 거래소 이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유망한 신규 코인을 초기에 잡는 재미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 모든 게 국가가 허락한 것들만 거래되는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지금은 교통카드 충전하듯 간편하게 하던 코인 전송이 앞으로는 은행에 가서 이삿짐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금융 혁신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꼴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암호화폐를 넷플릭스 1년 구독처럼 아주 안전하고 당연한 결제 수단으로 쓰는 날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대중화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2026년에 이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며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명확성 법안이 가진 두 얼굴, 그리고 찰스 호스킨슨과 제이미 다이먼의 치열한 논박,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와 방암기 사이클까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회입니다. 찰스의 말대로 미래의 혁신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차트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들이 우리 돈을 어떻게 규제하려 하는지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60K 지지를 바탕으로 80K를 넘어 25만 달러에 갈지 아니면 규제의 늪에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공부하고 준비된 자만이 이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은 혼자서 다 파악하기 정말 힘듭니다. 야근 3시간 하는 것보다 더 머리 아픈 일이죠. 진짜 투자는 꾸준한 공부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연차 하루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억 원의 고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